제가 몇 가지 기사들이 전부 다 문재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냐? 바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야당, 인사 줄줄이 조사. 또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 박물관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 중앙지검이에요. 보니까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울산지역 민주당 관계자 7,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중앙지검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또 몇몇 참고인들은 2, 3차례나 계속 연달아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김정숙 여사는 중앙지검 형사 2부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답답하긴 합니다. 이게 이미 뭐 지금 재판에 있지만 사실 지금 이것을 수사를 하는 건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 등 윗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서울 고검이 재수사를 명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도대체 지금 울산시장 선거 수사가 고검이 지금 그렇게 수사를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사는 아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 행정부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어떤 거냐? 범죄자들은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이. 네네. 그게 권한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요. 네. 이게 2020년에 시작된 선거인데 재판인데 그렇죠. 3년 걸렸어요. 2023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의 전형이라고 했어요. 오. 전형적인 부정선거예요. 네. 어떤 선거냐? 3종 세트. 그 범죄 3종 세트, 불법 3종 세트. 첫 번째, 그 여당 후보가, 여당 후보 송철호가 1번 여당의 경쟁자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자를 배제시켰어요. 당시 최고위원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배제시켰느냐? 여당 후보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사카 영사를 보내줄까, 나고야 영사를 보내줄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좋은데. 네네. 나라면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1번 여당 내에 경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매수해. 너 오늘은 좀 비켜줘. 내가 그 대통령한테 이야기할게. 대통령이 누구다? 문재인. 어떤 사람이다? 나한테 동생이야. 문재인 대통령 소원이 뭡니까? 송철호는 내 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송철호가 울산시장 되는 게 내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대통령인데 걔 꿈이 내가 시장 되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시장 되도록 네가 좀 양보해 주면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1번 여당 후보를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야당 후보를 제껴야 되잖아요. 야당 후보를 어떻게 제낍니까? 그때 야당 후보가 누구냐? 김기현이에요. 김기현이었죠. 그런데 야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하명 수사. 누구한테? 지금 울산경찰청장 누굽니까? 황운하. 그 재선 의원 됐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님한테 송철호 후보가 청탁을 하고 그 경찰청장은 수사를 하는데 표적 수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 받는 날 그때 경찰들 들이닥쳐가지고 막 뒤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와, 경찰이 저 사람 저 후보 털었네? 뭔가 나쁜 짓 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나쁜 짓 했으니까 경찰이 더군다나 경찰청장이 왔겠지. 라고 해가지고 안 찍은 거지.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여당 후보는 매수해서 제끼고 야당 후보는 수사에서 제끼고 남는 건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죠? 유권자. 유권자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느냐? 공약을 해요. 좋은 거. 아주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공약 쫙 하고. 자기가 공약을 직접 만들어서 했나요? 아니죠.
다 위에서 더 높은 데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청와대가 다 동원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청와대에 8개 부서가 동원이 됐는데 네네. 한심한 거는 네. 8개 부서가 동원됐는데 청와대 사람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 중에 네. 가장 높은 직급이 누구냐? 네. 비서관이에요. 에게? 청와대 근무해 보셨어요? 그럼 청와대 비서관이 8개 부서를 다 휘어잡아갖고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나요? 그런가 봐. 와. 문재인 청와대는 그랬나 봐. 와, 왕비서관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네네. 그때 1심 재판부가 네. 뭐라고 일탈을 했냐면은 네네. 이거는 관권 선거고 부정 선거다. 네.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했다. 네. 선거 제도와 참정권을 훼손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그 다음에 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네. 황운하 의원은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네. 훼손했다. 아니, 그래서 징역 3년이에요. 갑자기 제가 열받네요. 왜 열받냐면 네네. 아니 그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황운하나 재선 의원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라면 사실 법정 구속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 법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나라가 정말 나라의 안위가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가 절단이 날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고 거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네. 고작해야 비서관 한 명의 꼴랑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할 걸. 더 열심히 하셨는데 판사 되기 싫으시니까 변호사 하셨겠죠. 그때 제가 판사가 뭐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 검찰이 네. 이광철 민정비서관, 네네.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과 같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네. 수사를 더 이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 사건이 언제 기소됐다고 그랬습니까? 2020년도. 네네. 그때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사를 안 했는데 네네.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라도 째깍째깍 수사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2023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4년하고도 7월이잖아요. 왜 이제서야 움직이려고 하는지. 검찰이 다 충청도입니까? 아니 이렇게 느려. 이 선거가 언제 벌어진 선거입니까? 수년 전에 벌어진 선거예요. 2018년도. 예, 2018년도에 지금 이런 범행이 저질러졌는데 6년 전이에요. 2024년도에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차를 가한다는 건 사실 반가운 소식이나 사실 이렇게 분노를 느낄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재판에 무죄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기보다는 아예 선고에 빠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누가 지금 개입을 했습니까? 임종석이 개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의 그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당내 경쟁자. 네네. 당내 경쟁자의 지인이 선거 직전에 바로 이런 증언을 재판정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종석한테 전화가 왔다. 네네. 그래서 한병도가 전화를 할 것이다. 한병도 말대로 해라. 근데 한병도가 전화 실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영사를 줄까 나고야 영사 줄까 무슨 후쿠시마 영사를 줄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언을 한 것이 어떤 것이죠? 임종석이 직접 선거에 개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이 이름이 거론되고 행위까지 거론됐다면 그 증인은 선서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선서까지 하고 나서 그 증언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왜 그 이후로 그 임종석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도 정말 화가 나요. 어쨌든 검찰이 네. 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야죠. 네. 아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갖다 안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기고만장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네. 일단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진 다음에 네.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멋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법원 검찰 전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네. 송철호가 네. 울산시장이 당선된 게 2018년이잖아요. 네네. 몇 퍼센트 얻었냐면 네. 52.88% 얻었어요. 많이 얻었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당선됐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현직 시장인 상황에서 다시 재출마를 했는데 네네.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40.21% 얻었어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와 같은 3종 불법 관건 범죄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면 네네. 그 송철호가 얻었을 그 득표율은요 네. 40%에서 안짝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부정 관건 선거가 네. 그 부정 선거가 있었으니까 네. 12%가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즉 청와대와 관련돼서 윗선까지 계속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중앙지검이 어찌됐든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아까 하나 더 했잖아요. 네네. 중앙지검 아까 공공수사부면은 지금은 형사 2부입니다. 조아라 부장검사인데요. 이건 샤넬 옷과 관련돼서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지금 고발한 사건이더라고요. 네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도 제기했지만 이 샤넬 옷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소장했다라는 의혹과 더불어서 이것을 지금 고발을 했는데 보니까 이 검찰이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비롯해서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전시자료 관리 업무를 맡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2018년도죠.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 모티브로 제작된 샤넬 재킷을 대여해서 착용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들 즉 한글과 관련돼서 이 모티브를 과 관련된 그러니까 샤넬과 이런 것들을 협의한 그 과정에서 한글 박물관장을 지금 조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소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예. 이 자켓을 왜 입습니까? 샤넬 자켓을 영부인이 입어야 됩니까? 프랑스에 갔으니까 프랑스의 또 유명한 브랜드가 샤넬이니까 네네. 한글을 또 모티브로 했다니까 네네. 내가 그 유명한 샤넬을 입었어라고 프랑스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김건희 여사 보고 네네. 디올백 그거 300만 원짜리 파우치 네. 그거 받았다라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네네. 왜 김정숙 여사가 이 샤넬 옷이 얼마 하겠습니까? 수천만 원. 그 300만 원에 그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300만 원이 한 이 정도 하면 이게 300만 원 되지 않나? 소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 그러니까요. 예. 영부인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럽니까? 사실은 네. 저는 이렇게 옷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별거 입어봤자 별로 티가 안 나. 대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진심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님도 굳이 그런 샤넬 옷을 입으면,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야, 멋있다, 이쁘다. 이런 사람들이 입으면 모르겠는데, 네. 별로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샤넬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봤어요. 어떤 거요? 그 샤넬 옷이 네. 무슨 박물관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천에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간단해요. 어떻게? 그 샤넬 옷 꺼내가지고 김정숙 여사한테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 김정숙 여사가 입으셨던 옷이 네. 그 옷이 맞는지 네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옷 입으면 찡기거든요. 네. 터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옷이 아니라는 건 밝혀졌죠. 왜냐하면 네네. 일단 기자들이 가서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글 문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것도 확인을 해. 뭐 깝깝했을 거야 아마 김정숙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또 거짓말 아니냐. 대여한 옷은 반납했는데 프랑스에서 그대로 돌려줘갖고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옷이 아닌 거야. 그럼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넬 측에서 별도로 제작해갖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원래 옷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옷이 어디 있냐고. 입었던 옷은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궁금하다고. 양산에 있나요? 아니 글쎄 그것만 양산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 있잖아요. 딱 들어가 봤더니 탁탁 털어갔다. 네네. 원래 기존에 어떤 그런 그 영부인들이 딱 들어가서 이건 그대로 쓰자. 그리고 딱 남겨놓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전에 있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게 있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고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또 그걸 또 그냥 남겨놓는데요. 그런데 김정숙은 자기가 새로 구입한 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 싹싹 털어서 양산으로 갖고 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알뜰하네요. 알뜰하다고. 그런데 예. 그 진짜 사람이 예.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그 달라도 저렇게 다르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처음에 청와대 입성했을 때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죠? 개껌 하나도 명확히 공과 사를 구별하겠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전제품, 집기, 뭐 가구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사유입니까? 그 공적인 물건입니까? 공적인 물건이죠. 그걸 갖다가 탁탁 털어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저것 그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또다시 조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네. 개껌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이. 네네. 와, 그런 개껌을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그 풍산개랑 이렇게 다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풍산개는 어차피 국고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개껌 운운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래 데리고 있었던 톨이라든지 이런 개들은 사실 국고에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건 사비로 해야죠. 네네. 그런데 사비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때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어요. 한국일보가 아마 단독으로 그걸 다 체크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개껌마저도 뭐 똑바로 하겠다고 그런 자가 딸을 그렇게 뭐 조용히 청와대에서 살게 해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니. 네, 그나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네.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숫자가 안 맞아, 숫자가. 왜? 샤넬 때문에 또다시 떠오른 게 네네. 죄송합니다. 김정숙이 네. 입었던 옷이 178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 타지마할 때문에 기사가 된 걸 찾아봤더니 외국의 관광지로 많이 갔던 그 외국 순방이 48회예요. 네. 178회 48을 나누면 도대체 이게 순방 이외에 얼마나 많이 옷을 입은 거예요? 아니 그거 제가 계산했잖아요. 계산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네네. 1년 365일이잖아요. 네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네. 365에다가 5를 곱하면 네. 한 1800 정도 나와요. 1800일. 그러니까 1178벌이면 네. 열흘에 한 번 꼴로 우리 같은 사람은 양복 한 벌씩 맞춘 거야. 와, 그것도 계산을 하셨군요. 양복 한 벌 입고 열흘 만에 한 번씩 그냥 버린 거예요. 양복 입고? 네. 양복 1년에가 아니라 거의 저는 한 5년도, 한 10년에 한 번 양복을 새로 맞출까 말까 하는데. 대통령 하세요. 대통령 하면 양복이 한 달에 3번씩 떨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벌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입는 거에 그렇게 집착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좋아 보이지 않나? 네네. 나도 먹는 거에는 좀 진심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드러난 것만. 네.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열흘에 한 번 꼴로 옷을 맞췄는지 닷새에 한 번 꼴로 옷을 맞췄는지 그 다음에 액세서리 소품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그 돈이 178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벌당 10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더 하죠. 지금 저기 가방 하나가 300만 원이라고 저렇게. 아니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하면. 예.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하면 1억 7,800이에요. 예. 500만 원 하면 현실적으로 500만 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8억 5천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6억이네. 그렇죠. 17억 8천. 17억 8천.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뭐 한 300만 원짜리 옷을 178벌 200억 200만 원 돈 해가지고 네. 6억 가까이 입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대통령 연봉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잖아요. 네. 2억 좀 넘는데 뭐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수령이 한 2억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받는 급여 총액이 네.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네. 저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그중에 도대체 몇 %를 마누라 옷값으로 옷값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무지하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꽉 잡혀서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후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까지 달려와 봤는데요. 마지막 기사는 어찌됐든 납득이 가지 않아 납득이로 끝나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니까 또 샤넬과 관련돼서는 옷과 관련돼서는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중앙지검 지금 이 칼을 뽑아든 중앙지검의 이 속도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변과 제가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또 이 수사 진척이 어디까지 있는지 들려드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뭐죠? 법인카드 이제 기소한다는 거잖아요. 기소한대요? 네네. 그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네네. 뭐 과일값 그 다음에 그때 조명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 경기도에서 나오는 그 공용 네. 그 차가 네. 카니발이 있고 네. 제네시스가 있었는데 예. 카니발은 이재명 지사님이 타고 다니시고 네. 제네시스는 아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저에 그냥 짱 박혀 있었대요. 그걸 갖다가 사모님이 그냥 주구장창 타고 다니셨다는데 네. 그 차값만 그 렌트비 뭐 이런 그 차 이용한 값만 5천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일값 뭐 샌드위치 값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이 뭐죠? 검찰이 예. 그 조명현 씨하고 네. 배소연 씨의 연봉까지도 업무상 배임으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빠졌어요. 한 사람이 또 누구? 조명현 씨의 전임자. 그렇지. 조명현 씨의 전임자 거의 3년여를 그걸 다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거요? 아니 이런 식으로 그 기소가 되는 거 네네.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네네. 그러면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는데 네. 업무상 배임 횡령이 있는데 네. 이게 공무원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네. 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국고손실죄로. 아하. 그런데 국고손실죄가 되면 네. 1억 이상 국고에 손실을 끼치게 되면 네네. 이게 징역이 3년부터 30년까지예요. 최소 3년에서 최대 30년? 네네. 그 다음에 이게 5억이 넘어가게 된다. 네네. 그러면 징역이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명현 그 다음에 배소연 그 전임자 이런 사람들의 연봉이 쏙 빠지면 네네. 1억이 안 될 거예요. 예. 다 합친 게. 예. 그렇게 되면 국고손실죄가 안 돼요. 네. 국고손실죄는 1억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연봉이 합쳐지면 네. 5억도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명현 씨 연봉 뭐 한 6천 된다고 치고 예컨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소연 연봉 얼마나 될까? 한 7, 8천 된다고 치고. 성남시까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까지 따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 5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범죄가 될 건데 전 사실 이거 답답했었어요. 왜요? 조명현 씨가 저한테 답답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내가 이거 제보한 지가 언젠데 그렇죠. 수원지검에서 계속 오라가라 그러면서 네. 기소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답답하다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기소한다라고 하니까 네. 뭐 이제부터 검찰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나 일을 좀 하려고 하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소는 김혜경 씨와 이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둘 다죠. 둘 다. 부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혐의인지는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국고손실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국고손실죄까지 갈 것 같고요. 예. 부부 국고손실단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가 네네.
국고 손실탄 회계 책임자가 어쨌든 이재명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납득도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이라니까 지켜보자라는 생각, 또 법카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 기소를 한다니까 그것 역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장 입수 대해부 오늘 팍팍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공소장 대해부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제3자 뇌물죄.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들이 이제 북한에다가 약속은 해놓고 스마트팜 돈을 못 보내기로 이렇게 했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김성태가 진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이 진짜 북한에 가가지고 중국 가서 북한 애들하고 만나는지 여부를 한번 검증하려고 했죠. 해서 몇 번 이렇게 중국 가서 이게 사람을 만나봤더니만 거기서 진짜 나름대로 이게 이화영이가 북한 사람들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했다는 그걸 알게 됐다며요. 그게 이제 이화영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한 100억 정도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보증이 없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대 돈을 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을 보내가지고 야 거기 정말 북한의 유력 인사들이 나오는지 가봐 했더니 이화영과 그 일당들이 만나는 장면,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김성태한테 보냅니다. 그렇죠. 아, 회장님 실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 그래? 그러면 좋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보지? 대신 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북한에 돈을 보내면 이게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쌍방울을 우회적으로 해서 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대북 제재에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북한의 유력 인사들이 와 있다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부정한 청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요거 3가지 부정한 청탁이 딱 걸렸다는 거지.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가 달리 그렇죠. 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정한 청탁, 김성태가 이화영 측에 요청한 부정한 청탁 3가지. 요게 뭐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스마트팜 사업을 쌍방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광물 채취. 아하. 북한 지역에서 뭐 광물 있잖아요. 이 광물 채취를 하면 그걸 소위 말해서 사업 주도권을 쌍방울에게 달라.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본인이 호의에 의해서 정말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호의에 의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이 돈을 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어떤 대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공소장에 나온 청탁 내용, 요게 3가지를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보증을 서달라. 그렇지. 보증을 서달라. 보증을 서달라. 두 번째가 경기도 대북 사업할 때 쌍방울에 우선 기회를 달라. 경기도에 기업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우리가 돈을 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기금으로 쌍방울을 지원해달라. 그렇죠. 그 300 몇 억인가 있잖아요. 388억인가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거에서 원래는 퍼주려고 했다가 북한에다가 벌크 캐시 못 주게 되니까 네. 이게 대신에 여기 그 공수장에 보면은 여기 스마트팜뿐만 아니고 지들이 또 뭐 쌀하고 뭐 이것저것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거 주면서 은근슬쩍 이게 그 쌍방울에 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그렇죠. 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이 쌍방울의 김성태는 이래나 저래나 돈 한 100억만 투자하면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고 구체적으로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딱 되면은 쌍방울이 30대 대기업 재벌이 된다고 그렇죠.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에 대한 대가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찰 100억이 날아가는 거죠. 다 쪼개가지고 직원들 그렇죠. 보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이 기자님 얘기하셨던 처음에 진짜 그 이화영이가 북한 사람들 만나서 뭘 하나 싶어가지고
자신의 측근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중국으로 보냈단 보내죠.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에서 보내가지고 이것저것 만나봤더니만 북한의 그러니까 그 김성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남 사업 총괄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이구 김 회장님도 얼른 어디서 하면서 해서 이게 그 김 회장도 지금 중국으로 막 가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딱 봤더니만 이제는 김성태 김성애뿐만 아니고 이 공수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백악관에 온 북한 특사들과 면담하는 사진에 등장하는 박철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김성태가 만나고 그 김성태가 그렇죠. 그 박철 그 아태위원장을 만난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성태가 이제는 이화영이한테 그 사진을 보내니까 헐 이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기도가 근전까지만 해도 갑이었고 이 그 쌍방울이 을이었는데 이제는 쌍방울이 딱 갑이 되면서 이제 거꾸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게 이제 그 북한의 어떤 대남 사업하는 실력자들이 김성태를 만남으로써 이제 김성태가 이거 100억이 아니라 더 이상 돈 줘도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오판을 하게 된 거죠. 오판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진들이 이화영에게 가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일단 이화영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 가지고 이재명을 성사시키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진행되도록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결국 아까 갑을 관계에 같이 원래는 경기도가 갑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뭘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구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쌍방울이 돈이 있고 그걸로 북한은 돈을 막 요청하는 상황에서 돈이 있는 사람 측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쪼아주니까 이화영이는 몸이 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화영만 몸이 닿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아닙니까? 네, 이재명. 그러니까 내가 돈 주는데 대신에 이화영 당신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보증한다. 경기도가 보증한다고 하면 이화영이 보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재명이 보면 정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겠죠. 아유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든지 정말 고맙습니다라든지 그렇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번 공수장에 보면은 이재명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국제전화 최소한 2번 한 내용이 딱 걸리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딱 걸리죠.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그 3가지 청탁 이게 돈을 대신 대납해주는 그런 거래를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도 지금 공수장에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화 통화 내용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제 전화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국제 전화는 서울에 있는 뭐 전화국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그렇죠. 예. 뭐 심지어 그 내용까지도 알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통화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이재명 도지사가 회장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미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에 나는 그거 전혀 몰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 공수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7월 1일 날 그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에 지금 그 취임하잖아요. 예. 그리고 2017년 8월 9월 달에 문재인이가 이런저런 인간들 데리고 평양 방북하는데 여기가 혼자 막 왕따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지금 이화영이 평화부지사 해가지고 이 사업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2018년 12월 29일 날 중국 단동에서 김성태가 북한의 김성애 실장, 박철 부위원장 만났을 때 김성태가 우리가 스마트팜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냈고 그렇죠. 거기에서 쑥떡궁합 돼가지고 잘 되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는 1월 17일 날 단둥에서 이게 협약식 하려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화영이가
김성태랑 같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반복 가는 사진 그렇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화영이 갖는 목적이 이 그 공수장에는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는데 보증해달라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입장이나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올 수는 없으니 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와서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네. 다 했어.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보증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당시에 이재명이 이화영 지사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는 목적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 아닙니까? 평화부지사가 중국 출장 가는데 예. 도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갑니까? 예. 출장 계획서 올려야죠. 그렇죠. 가서 뭘 하는지 그렇게 해야 출장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경기도 기업이 한두 개 기업이 아니고 삼성도 있고 뭐 무지하게 많은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두 번째 청탁 대북 사업에 있어서 쌍방울에 우선한 권리를 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그 이화영이가 그 2019년 1월 초에 북한 갈 때에 출장 계획서를 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써야죠. 그 출장 계획서에 대북 사업에 이게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이재명한테 다 메고 짜고 해서 갔다고 지금 보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출장 계획서라는 게 여러분 예. 공공기관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사전에 문서를 품위해가지고 결제를 받습니다. 예. 그래야 출장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가서 첫날에는 뭐 하고 두 번째 날은 뭐 하고 누구 만나고 예. 어떤 내용으로 무슨 회의를 하고 세미나 참석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 중국 가서 어떤 내용으로 이 출장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구두로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때에 이제 뭐 북한 광물 채취 사업권 독점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때 동영상 보면 뭐라고 해요? 김성태가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맞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죠.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이재명과 김성태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 통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뭐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 정도 하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내용 다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전화 통화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옆에 들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전화하니까 이재명이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고, 이재명이가, 그럼 뭘 고맙다고 생각했겠어요? 대신 돈 내준 게 고맙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납해줬잖아요. 예, 대납. 본인의 소원인 방북 대가로 예. 쌍방울이 한 100억 가량을 대납해줬으니까 그렇죠. 나도 이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가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과 사업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쿵짝이 뭐 척척 맞네. 이게 뭐 저 신북풍이네요. 신북풍. 예. 어? 그렇습니다. 지금 공소장을 입수했지만 그의 뒤에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 때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형사소송법상에 공소장을 법원에 검찰이 낼 때는 공소장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증거는 나중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내기 싫어서 검찰이 숨기려고 내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어떤 예단, 어떤 그 바이어스, 편견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는 일단 공소장을 내면은 피고인 측이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첫 번째 기일에 밝히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면은 증거 자료를 그대로 내면서 뭐 바로 재판 종결하고 선고를 하는데 딱 내면은 신작 소설이야 이러면은 고래 이러면서 검찰에서는 증거 목록과 함께 증거를 탁
냅니다. 근데 다만 공소장을 딱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판장한테는 기록을 다 내진 않지만 공소장을 내면은 이제 이 피고인의 변호사, 한마디로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가서 그 증거 자료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공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검찰이 가진 증거 자료를 대부분은 이제 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들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X 됐다. 네. 딱 걸렸네. 네. 아마 속이 팍팍 타들어갈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렇지.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다는 것에 지금 깜짝 놀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렇게 100억을 보냈는데 결국은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돈만 다 날려버리고 그렇죠. 예. 그 북한 공작원들은 100억을 그냥 현찰로 챙기고 그렇죠. 완전히 먹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와, 진짜 한마디로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예. 생돈 100억을 지금 북한으로 보냈는데 예. 뭐 이 광물 채취 사업이나 뭐 스마트팜 사업 다 날라가 버리고 그렇죠. 이 완전히 탈탈 털린 거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진짜 아니 내가 이재명이 생각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나도 우리도 한몫 챙기고 30대 재벌에 꽂혀는 거지 이화영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가 오면서 북한에서 모든 걸 국경을 셧다운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게 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재판에 넘겨지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최고회의에서 내가 그때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선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어 가지고 내가 언제 경기지사 자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걸 보내는 것이며 이화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보냐? 북한에 돈 보내는 게 바보인 줄 다 알면서도 그걸 하고 나도 그거 아는데 미쳤어 그걸 보냈겠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결국은 이게 이재명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근데 돈은 돈대로 다 털리고 김성태는 100억이란 돈 털리게 되고 이화영은 구속돼서 9년 6개월 지금 받게 되고. 야.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이제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나 몰라. 그거 난 기억이 없어.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 그렇죠. 이 관련자들이 김성태도 그렇고 뭐 이화영도 그렇고 지금 이거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실토를 해야만 본인들에게 덜 불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6월 달에 이화영이가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동요가 있고 해서 진실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슈는 또 이제 조금 더 뒤에 상세하게 또 보기도 하고 실제 이번 공소장에는 얘기 드렸듯이 이거를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북제로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재명이는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얘기를 했는지 이걸 진행하는데 1심 선고가 났어. 무죄가 나와버렸네. 무죄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났다. 의심의 기사를 하면서 야, 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게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이재명이 와가지고 평화부지사 해가지고 대북사업 고! 최대한 빨리 성과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검토하다가 깊이 검토도 안 하고 이거 돈 보내고 하는 거 다 됩니다! 라고 보고를 냈어. 그런데 얘들 오케이 하면서 이제 신나게 북한 만나가지고 되니까 이거 진짜 조만간 이제 뭔가 될 것 같처럼 북한 될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봤더니만 이게 평화협력국입니까? 거기서 봤더니만
지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재명이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진행을 했을까요?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그 무시하고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언론 보도자를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내역이 공수장에 다 있습니다. 결국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쌍방울이 우회해서 돈을 보낼 수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경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개돼지 까제 개구리 붕어로 여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 내역이 이번 공수장에 다 까발려져 있어가지고 이 내역이 지가 대통령이야? 와. 이게 공소장 그 내용이 이제 이 보도된 언론 보도를 보면 아, 이거는 이재명이 사전에 알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즉 대북 뭐 초청을 받고 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야심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거죠. 결국 돈은 김성태가 내서 홀라당 다 틀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 결국 이재명이 몰랐다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이화영과 김성태 사이의 대화. 이거는 뭐 이화영이가 법정에서 이걸 부인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김성태가 뭐라고 했냐면 김성태는 계속 야 진짜 돈을 주면은 자식들이 진짜 해주겠냐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이화영이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북한 김성애한테 500만 달러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미 김정은이한테까지 보고가 됐다. 그런데 대북 제재 때문에 스마트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내 머리가 아프다. 네가 돈 대주면 원래 그 이화영이가 형님이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김성태보다 네가 돈 대주면 쌍방울도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돼서 대북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만 해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주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그걸 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유한 거죠. 예. 그래서 이화영은 자꾸 흥정을 붙여서 김성태로 하여금 100억을 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 입장에서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야 이거 생돈 100억이 날아가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내만 이거 완전히 독박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물어보는 거죠. 예. 중국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 근데 결국은 독박 썼죠 뭐. 그렇죠. 예. 실제로 아까 세 가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첫 번째가 대북 사업 하는데 쌍방울이 돈 대주는데 경기도가 보증해라. 경기도가 보증하고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니까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이 북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누가 가죠? 그거 보증하려고 하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결절을 받고 이화영이가 경기도의 대표로 그 행사 때마다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부지사. 그렇죠. 예, 평화부지사. 그래서 그 가서 같이 앉아있고 사진 찍히는 것 자체가 보증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경기도가 보증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 드렸던 2019년 5월 12일 날 또 뭐 이미 그 전에 그 4월 달에 김성태가 스마트팜 비용을 500만 달러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데 그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이가 가. 왜냐? 보증을 해야 되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그 갈 때도 이재명이가 다 승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에 북한의 송명철 부실장 만나가지고 쌀 10만 톤 지원해줄 사업을 해줄 테니까 경기도 지사 방북 초청해달라라고 이화영이가 북한에서 송명철이한테 요청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김성태하고 이화영이가 같이 가가지고 이화영이가 김성태 회장 방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같이 있는 데에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재명 지사 방북 초청해달라고 북한의 리호남 송명철에게 좀 요청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사건의 큰 얼개를 보면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야심,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르겠다는 그 야심 때문에 조선노동당하고 지금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예.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들이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엔 대북 제재 받는 조선노동당하고 이 거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기업인을 동원해서 돈을 보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이적행위죠.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건 대표적인 이적행위인데. 결국 이게 그 국가보안법은 적용 안 했지만 제3자 뇌물 그리고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또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지금 그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무조건 고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법 적용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뭐 했겠지만 이 국가보안법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고도 남지 상당히.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화영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화영을 비롯한 이재명 여기가 돈을 못 주니까 대타로 나섰는 쌍방울의 김성태가 나가지고 북한에서 요청하니까 여기 있어 돈을 팍팍 푸니까 이제는 어떻게 북한이 누구 말을 믿죠? 이화영이 말을 안 믿고 김성태 말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김성태가 실질적 사업 주체 같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김성태가 이화영이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김성태가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하니까 이화영이가 야 네가 우리 지사님 북한 갈 수 있도록 네가 만나가지고 이호남이하고 만나가지고 좀 부탁해줘 이런 관계가 됐다는 그 사이에 다이나믹한 이런 관계가 대하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이번 북한 러시아 간 그런 것도 똑같은데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돈. 러시아에서 포탄 사가고 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군사적 자동 개입한다고 뭐 이 협정까지 맺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남쪽하고 통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며. 근데 돈이 앞에 눈에 딱 떨어지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가 돈을 내지 이화영이 돈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은 그냥 액세서리고 김성태를 이제 잘 꼬셔가지고 돈을 한 100억 땡겨야 되겠다. 결국 성공했죠. 그렇죠. 결국 성공했죠. 야, 참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김성태가 그냥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화영이가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재명 지사랑 같이 북한 가서 북한에서 이걸 발표하면 너 무조건 30대 재벌된다. 혹하는 거지. 일단은 뭐 주가도 좀 튈 테고. 예. 뭐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협약 다 하면서 언론에 못 냈어요. 북한에 가서 발표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만약에 이 정도 했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주가 부양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부양하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이 그 1심 재판부에 보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그런 협약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이것이 이화영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결국 그 이재명의 공수장에도 그대로 다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5월 달에 이제 북한에 가서 이런 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5월 달에 그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재명이가 1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선법 사건에 의외로 무죄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 이제 더 이제는 뭐 쌀도 갖다 주겠다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네, 이 인간들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오늘 지금 이런 공수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2018년 8월 이후부터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로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마치 저희가 대장동 1타 강사 했던 것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제3자 뇌물 1타 강사로서 우리가
특집을 한번 해가지고 공소장 내용을 쫙 한번 훑어가지고 여러분의 소득을 빵 뚫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 그 쌍방울 대국소금 공소장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은 지금 이거를 신작 소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소설 쓰는 곳은 아니죠. 예, 그럼요. 뭐 신춘문예에 검사가 당선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또 아까 또 이화영이와 관련되는 거. 검사가 열받았다. 민주당의 이화영 회유 도표 대방출. 야, 어떻게 오죽했으면 예. 우리 검사가 당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으니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설명해 줄게. 예. 그 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쭉 읽어보면 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구나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걸 참 뒤에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띄워주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화영에 대한 주변인들의 회유 경과라고 해서 도표로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오전에 시간이 조금 되시면은 우리 멸콩TV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 6월 30일자 검찰 이화영 회유 경과 표까지 만들었다. 진실 왜곡은 민주당이다. 라는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검찰이 파워포인트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회유 경과에 관한 도표와 함께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예. 2019년, 2023년, 작년이죠. 작년 6월 9일 날 이화영이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관련 진술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월 30일 날 방북 비용에 관한 진술을 완료했어요. 그러면서 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라고 이제 4차례에 걸쳐가 이렇게 진술 조서를 다 마련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김성태가 7월 11일 날 그러니까 6월 30일 끝나고 나서 7월 11일 날 법정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증언을 해요. 뭐냐? 이화영과 상의를 해서 대북 송금을 진행했고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만남을 3차례 추진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직접 못 만났다. 한마디로 전화만 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서로 직접 만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났다라고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7월 13일 날 이화영의 최측근 그리고 또 배우자 회유를 시도했는 거죠. 그러면서 이화영이 억울한 게 있으면 당이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이게 누구였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도표를 보면요. 이 분수령이 내는 게 7월 11일자 예. 김성태의 그 진술입니다. 김성태가 우리 방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과 상의해서 대북 송금 진행했고요. 이재명하고 통화했고요. 만남을 3차례 추진했는데 일단 사정이 생겨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화영 참 경화부지사 참 억울한데 우리가 도울 점이 있으면 당에서 돕겠다. 이렇게 했고 그 뒤에 더 이제 황당한 것은 그 배우자죠. 배우자가 그 공판장에서 자기 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 차려. 법정 1차 부부싸움. 완전히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야, 제가 진짜 저도 취재차 이 법정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아니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자기 신랑에게 야 정신 차려라고 하는 그런 와이프가 있다는 거는 사실 자백을 하고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은 남편인 이화영의 죄가 깎이면 깎였지 올려치기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9년 6개월 받은 게 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례나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특히 8월 28일 2차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는 네. 검사들이 좀 재치가 있어. 1차 법정 부부싸움, 2차 법정 부부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2차 부부싸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화영의 마누라, 이화영의 그녀가
검찰 조사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 변호사 체제로 알아서 재판해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신 편 아무도 없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와. 이거 나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구치소에 격리돼 있는데 나를 그럼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러면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와이프라는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가족이면 어떻겠어? 아, 남편님 자백이라도 해서 형을 좀 깎아가지고 그렇지. 빨리 나와서 우리 그렇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가족들 같이 재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실토하시고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정수 아빠 빨리 네. 실토하고 네. 유동규 씨처럼 정확하게 실토를 하고 형 일단 감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 가족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하고 뭐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하고 검찰 수사를 뭐 거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가족입니까? 저 이 대목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가족이에요, 가축이에요 이게. 아, 참 어떻게 남편한테 거꾸로 위증을 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가족이? 예.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그런 그 진술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증거에 어떻게 보면 그 검사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의 어떤 진술을 검찰이 회유하고 거기다가 연어회에다가 뭐 소주까지 줘가면서 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재명이 한테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도 이 진술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그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수 그 증거 능력은 있어. 이미성은 있어라고 판단해 버렸거든요. 회유돼서 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법원이 1차적인 판단을 했고 2차적인 판단도 이화영이 1심 판결에서 증거 능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믿을지 여부 한마디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그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참. 근데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검찰이 민주당을 사법방해 죄는 없습니다만 사법방해 한마디로 위증교사라든가 이런 걸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 검사 탄핵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수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교부금을 주는 공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야.